안녕하세요. GS칼텍스 신사업팀 담당하고 있는 김남중 팀장입니다. 먼저 GS칼텍스가 미래 모빌리티 변화에 따라서 주유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아시아타임즈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이랑 좀 많이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 주신 거는 UAM 때문에 어떤 정책이 있고 기술이 있고 그리고 기체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가 되고 등등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GS칼텍스는 일단은 주유소라는 거점을 전국에 한 3천여 개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UAM뿐 아니고 미래 모빌리티가 있을 경우에 그 모빌리티의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점이고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좀 구석구석으로 닿기 위해서는 다양한 오프라인 거점들이 필요할 거고요. 저희 GS칼텍스가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네트워크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 거점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주유소의 관리 인력들이 추가적으로 최소한의 메인터넌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향후의 주유소라는 곳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UAM까지 나가고 있지만 보통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 커넥티드 될 것이다. 그다음에 어토너머스 주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쉐어링 비즈니스로 갈 것이다. 그리고 EV 더 나아가서 FCEV까지 수소로까지 어떤 내연기관이 많이 바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모빌리티가 많이 바뀔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플랫폼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 그에 따라서 IoT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기반 기술이 되는 부분 으로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 크게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주유소를 영위하고 있는 GS칼텍스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한 위협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희도 수소 사업을 계속 좀 보고 있지만 결국 내연기관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주유소로서는 혹은 GS칼텍스 같은 어떤 정유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서는 위협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혹은 수세적으로 방어할 것인지의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고객 예를 들면 그냥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직접 차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운전하시고 관리도 직접 하시고 이용하시고 이렇게 다 알아서 개별적으로 주유도 주유소 가서 하고 세차도 세차장 가서 하고 이렇게 직접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결국 모빌리티 자체가 다변화되고 커넥티드되고 어토너머스되고 쉐어링으로 내연기관이 아닌 것까지 벗어나게 된다면 주유소 혹은 자동차 어떤 모빌리티의 메인터넌스 관점에서 본다면 B2C 고객들은 이걸 좀 누가 다 가져가서 해줬으면 좋겠다. 균질화된 서비스로 플랫폼을 통해서 토탈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계속 생길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게 더 나아가 UAM까지 갈 수 있지만 이게 킥보드가 될 수도 있고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메인터넌스 서비스를 하는 거에 대한 니즈는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겠다. 소비자 관점에서는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2B 관점에서 결국 쉐어링 비즈니스, 결국 개인이 전부 다 차나 모빌리티를 소유하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형태로 바뀐다면 이 플릿을 매니징하는 업체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업체들은 훨씬 더 큰, 예를 들면 큰 택시회사 같은 업체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걸 토탈로 마찬가지로 관리해줄 B2B 메인터넌스 파트너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게 지금까지 보시는 주유소입니다. 주유소에 가시면 주유하고요. 어쩌다 한 번씩 세차하고 혹은 거기에 정비소가 있을 경우에 엔진 오일도 가끔 갈고 딱 이 정도의 기능으로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맞고요. 근데 점점 내연기관 차량, 소위 휘발유차, 디젤차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주유소 입장에선 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단면적으로 보이는 게 정점으로 전국의 13,000개 주유소가 지금 현재 거의 10,000개 정도까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주유소 관점에서 어떻게 살 길을 찾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주유소의 장점은 과거 50년간 가장 괜찮은 길목에서 적정한 사이즈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핵심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내연기관의 차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공간의 가치를 좀 더 맥시마이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저희 GS 칼텍스는 그걸 모빌리티 허브와 로지스틱 허브의 두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뭐 휘발유차, 디젤차 계속 받아들였지만 계속 전기차 충전기도 계속 깔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도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GS 칼텍스 주유소에 오시면 카쉐어링 차량도 이용하실 수 있고, 라임이나 뭐 이렇게 소위 지금 강남에 많이 돌아다니는 킥보드들, 뭐 도심에 많이 돌아다니는 킥보드들, 그거에 대한 거점으로서의 어떤 모빌리티가 여기선 다 이어질 수 있다. 소위 마스라고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주요한 거점이 되는 부분으로 주유소가 변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최대한 빨리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로지스틱 허브 부분인데요. 뭐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가 되면서 수많은 물류의 이동들이 오히려 훨씬 더 증가를 했습니다. 사람의 이동은 줄었을 수 있지만 물자 이동은 훨씬 더 증가를 했고요. 그랬을 때 사실 도심에 어떤 물건들이 쌓여 있고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유소의 거점에 적어도 300평, 큰 데는 1000평까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차가 들어가고 나가기 좋은 주유소라는 공간은 분명히 로지스틱 허브로서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패키지 물류, 그리고 F&B로 소위 뭐 예를 들면 지금 다양한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렇게 오토바이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조금 더 미래향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드론으로 물류를 할 수 있는데 주유소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의 측면에서 모빌리티 허브와 로지스틱 허브의 두 축으로 미래형 주유소가 변화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뒤에 부분에 조금씩 그 아이템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위 이제 차를 안 사도 되고, 내 차가 내 주차장에 95%는 그냥 서 있고 난 5%만 활용을 하는 게 아까워서 카쉐어링이라는 거 혹은 우버 서비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이 차를 굴리는 소위 플릿 매니저라는 B2B 플레이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도 직접 택시를 900대 이상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회사들은 하나하나 맞춰줄 어떤 플레이어보다는 이런 뭐 주유도 해주고 정비도 해주고 주차도 해주고 세차도 해주고, 더 나아가서 전기차 충전이나 수소 충전까지 해주고, 더 나아가서 보험이나 금융 다양한 서비스를 누군가 해줄 플레이어를 찾고 있고, 그 공간이 주유소가 마찬가지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왼쪽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주유소는 차량이 들어와서 주유하고 세차 약간 하고 조금 더 하자면 정비 정도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왼쪽에 지금 뭐 더 이상 휘발유차, 전기차, 수소차, 뭐 카쉐어링, 그다음에 뭐 킥보드도 다니고 바이크도 다니고 수많은 것들, 더 나아가서 지금 UAM까지 수많은 모빌리티라는 아이템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 아이템들은 뜨고 내릴 공간, 쓰고 멈출 공간, 누군가를 태울 공간, 그리고 주유를 하건 충전을 하건 메인터넌스를 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으로 최적인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기엔 주유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GS 칼텍스의 주유소는 변화하려고 합니다. 사실 회사 내부적으로는 물론 지금까지는 주유소지만 더 이상 주유소란 말을 안 쓰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그야말로 기름을 넣는 공간이고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 공간의 가치는 모빌리티와 로지스틱의 허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요 서울의 강동 쪽에 있는 충전소입니다. 그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이 주유소고요. 가운데가 LPG 충전소고, 그다음에 제일 그 LPG 충전소 옆에 전기차 충전기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석 충전기로 여기 오시면 한 12분 정도 충전을 하면 전기차의 뭐 니로 기준으로 80%까지는 충전을 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서울 최초의 복합 충전소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소 충전도 바로 해서 가실 수 있고요. 결국 주유소 공간이 지금까지 주유만 했다면 이제는 뭐 소비자들도 휘발유차도 살 수 있고 디젤도 살 수 있지만 전기차도 살 수 있고 수소차도 살 수 있고, 그 모든 에너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급속 충전기는 현재 정유사에서 가장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방에 가시면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GS 칼텍스 주유소가 아니고 에너지 플러스 허브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주유소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LG전자와 같이 이렇게 전기 충전기를 할 때 소위 내부적으로는 주전소라는 걸 쓰면 어떠냐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것까지 더 포괄해서 에너지 허브가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시어링 업체의 대표적인 업체가 소카와 그린카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린카와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지금 현재 주유소에 오시면 약 80개 사이트에서 바로 그린카를 갈아타고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라임이라는 글로벌 소위 킥보드 업체가 한국에 진출할 때 저희가 파트너링을 해서 저희가 꿈꾸는 세상은 자동차가 없더라도 집 앞에서 킥보드를 잡아타고 주유소 쪽에 오셔서 거기서 그린카를 타고 어딘가를 갈 수 있는 마스의 거점이 되는 것을 저희가 꿈꾸고 조금씩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저희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카카오 모빌리티와 같이 지금 카카오가 제일 많이 이슈도 많이 되고 있지만 제일 강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택시 부분인데요. 그 택시의 거점으로서 주유소 혹은 충전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택시한테 예를 들면 다양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카카오 바이크 지금 성남이나 울산이나 많이들 타고 있는데 그거 다 전기 자전거이고요. 그거에 대한 충전 그리고 보수를 GS 칼텍스의 주유소에서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지금까지가 어떤 모빌리티 거점으로서의 주유소가 바뀌는 부분이라면 로지스틱 거점으로 보면 주유소라는 공간이 사실 지금 건물의 2층에 옛날에는 주유원분들이 이렇게 주무시고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공간이 유틸라이즈가 많이 안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점점 거기를 어떤 소위 많이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라고 하는데 화물들이 거기에 모이고 분류되고 배송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실 도심 거점에 그런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와 많이 합이 맞아서 그런 아이템들을 주로 많이 디벨롭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많이 지금 주로 돌아가고 있는 아이템들이라면 실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UAM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이제 물류 배송을 위해서 드론을 활용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왼쪽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에서 그리고 여수에서 지금 현재 주유소에서 물건을 받아서 그것들이 격오지의 어딘가로 드론 배송되는 실증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주와 여수에서 그런 실증을 진행을 했고 오늘도 지금 현재 실증 사업이 제주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드론 잘 날고 있고요.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저희가 향후에 CES에 올해 출품한 모습이 미래형 주유소, 더 이상 주유소라고 부르진 않습니다만 거기가 드론의 물류 배송, 더 나아가서 UAM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거점으로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행안부랑 진행을 한 부분이 GS 칼텍스 주유소에 다 주소점을 부여를 했어요. 주소점이라 함은 드론 배송을 할 때 드론이 자율로 날아가기 위해선 거기가 주소지가 어딘지를 지금 사람이 가는 주소 삼성로 508 이렇게 말고 드론이 인식할 수 있는 주소로 새로 부여를 해야 되는데 GS 칼텍스의 주유소에 그 드론의 주소점을 부여를 하는 사업을 행안부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유소라는 사이트는 지금까지 예를 들면 GS 칼텍스는 한 2,600개, 전체 한 만여 개의 사이트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적어도 300평, 넓게는 1,000평 이상의 공간이 지금 현재 이미 거점으로서 선점이 되어 있고요. 물론 UAM은 조금 거점이란 개념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UAM 역시 마스겐 관점에서 지상의 어떤 교통수단과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 GS 칼텍스의 주유소 혹은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만여 개의 주유소는 분명히 그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다양한 모빌리티 아이템들이 돌아간다든지 혹은 더 나아가서 드론 혹은 UAM 같이 사람과 물건이 모두 어떤 움직이는 데 주요한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GS 칼텍스는 그를 위해서 다양한 회사들과 같이 콜라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시너지를 초기 버전으로 창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